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돈벌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뭔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골에 가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애플은 회사 이름입니다. 아이폰은 브랜드입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 브랜드죠. 브랜드는 사업자가 자기가 팔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과 차별화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 로고 이런 걸 말합니다. 경쟁이 많은 세계에서 이 브랜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쟁이 많으면 내가 파는 물건이 뛰어나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지 못하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한번 이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아이폰이 그렇고 나이키가 그렇고 코카콜라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드 이거를 잘 구축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산골에서 나이키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골에 가서 뭔가 농사를 짓거나 뭔가를 만들면 내가 만든 상품을 사달라고 시장에 내놓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뭔가 차별화되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시골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고만고만해서 뭐가 특별한지 사람들이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브랜드 구축을 잘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이 농산물에서 거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그런 차별화 전략은 브랜드 전략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구축하면 저절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이 차별화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강원도 양구에 해안면에 펀치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펀치볼은 지형을 얘기하는데요. 그 지형이 전체적으로 움푹하게 패여서 원인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가 추측하기로 외부에서 소행성이 날아와서 부딪힌 자국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펀치볼이라는 이 지형이 아주 밥그릇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펀치볼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합니다. 이 펀치볼은 그 지형이고 지역 이름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더 쉽게 이 브랜드 구축이 가능했는데요. 양구군 해안면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다 그 펀치볼이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역 브랜드이죠. 지역 공동 브랜드예요. 이 브랜드가 이 소비자들에게 이제 기억되고 브랜드가 깨끗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맛있는 농산물이다. 이런 이미지가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펀치볼 시래기, 펀치볼 사과 이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펀치볼 시래기 그러면 거의 시장을 석권할 정도로 이 브랜드 가치가 지금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펀치볼 사과, 제가 저번에 사과도 한번 소개 방송을 했었는데요. 아주 맛있고 이미 시장에서 펀치볼 사과 그러면 그 달고 맛있는 사과로 정평이 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 펀치볼이라는 이 지역 농산물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구축되고 나니까 아주 팔기 쉽죠. 같은 농산물, 같은 시래기 사과를 팔아도 다른 지역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펀치볼이라는 브랜드가 붙으면요. 경쟁력이 아주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골에 가시면 어떤 산골에 갔다 그러면 펀치볼 브랜드 이런 거를 쓸 수 없죠. 자기만의 개인 브랜드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걸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 내 단독으로 사용하는 그런 농산물 브랜드라든가 서비스의 브랜드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이 소비자들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산골에서 혹은 시골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물건들을 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면 여러분들 자신만의 그런 강점,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이 농산물이면 농산물의 특출한 장점 이런 거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예를 들어서 만나니 사과다. 그 만나니 사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알리고
쓰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이 만난이 사과는 뭐 농약도 안 치고 저절로 자랐는데 되게 맛있다. 뭐 그런 의미를 구축한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것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 이걸 브랜딩이라고 해요. 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셔서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퍼스널 브랜딩, 개인 브랜딩입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이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진행했던 퍼스널 브랜딩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이 골짜기에 들어와서 뭐 여기 무인지경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주변에 없고 마을은 뭐 멀찍이 떨어져 있고 도시에서는 더더욱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이 정막강산에 들어와서 뭔가를 생산해서 팔기는 팔아야 될 텐데 파는 수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블로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면서 블로그 이름을 기르지 않는 농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제가 실제로 아무것도 기르지 않고 있으니까 기르지 않는 농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저절로 자라는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을 상품으로 삼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기르지 않는 농부라는 그 저의 브랜드로 생각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뭐 명함에도 기르지 않는 농부, 이메일에도 기르지 않는 농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기르지 않는 농부, 계속 이 기르지 않는 농부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얘기했어요. 그럼 기르지 않는 농부가 뭐냐? 농약을 사용하거나 비료를 주거나 이렇게 인위적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 작물들만 나는 다룬다. 예를 들면 저절로 자라고 있는 잡초, 저절로 자라고 있는 소나무에서 따낸 솔잎, 그리고 숲에서 뭐 채취한 여러 가지 임산물, 이런 것들만 나는 다룬다. 그래서 다른 건 없지만 깨끗하다. 그리고 몸에 좋다. 이 두 가지를 계속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제가 사는 환경이나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이런 걸 계속 블로그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기르지 않는 농부,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구축됐습니다. 첫째는 자연 그대로다. 둘째는 웰빙이다. 자연 그대로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는 추측이 곧바로 가능하죠.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서 나는 그대로 나온 물건들만 사용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미지, 자연 그대로, 웰빙,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나름대로 잠재 고객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인식이 되고 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이제 기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가 뭐든지 팔면은 잡초를 뜯어서 팔다가 뭐 들기름을 짜서 팔았습니다. 또 효소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도 기르지 않는 농부입니다. 기르지 않는 농부는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작물들을 키우지 않는다. 이거는 확실하게 인식되어 있으니까 자연 그대로이다, 웰빙이다.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고 제가 파는 모든 물건들은 다 웰빙인 겁니다. 상당히 쉽게 저는 이 판매에 성공했고 상당히 많은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을 올렸어요. 이게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영상, 유튜브 영상을 방송하는 채널이잖아요. 제 채널 이름이 아시다시피 조로바입니다. 이 조로바도 하나의 퍼스널 브랜딩의 사례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이 조로바라는 이름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로바는 그리스인 조라는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죠. 그리스인 조로바를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자유로운 영혼의 대명사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예전부터 알고 있던 거죠. 조로바라고 하면 자유롭다. 자유분방하고 삶을 구속되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한 아주 이제 독특한 개성의 캐릭터죠. 조로바라는 영화도 있죠. 안소니 퀸이 나와서 그 해변에서 그 춤추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 이 조로바라는 이름 속에서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나는 이 숲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낱낱이 보여준다. 그게 우리 채널의 목표이고
이 채널 브랜드의 방향입니다. 제가 이 조르바라는 그 채널명을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한 사항은 첫째, 부르기 편합니다. 조르바. 발음이 아주 쉽잖아요. 조르바. 그리고 짧고 외우기 좋습니다. 부르기 좋고 외우기 좋다. 첫째. 이제 그것 때문에 조르바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둘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확실한 어떤 캐릭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내가 가지고 와서 쓴다. 이 채널은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한 산골의 한 남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채널이다. 채널의 그 내용과 의미를 상징하죠. 조르바라는 인물이요. 그 다음에 셋째, 조르바라는 이 이름과 자유라는 단어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르바는 자유. 그럼 이 채널의 성격도 어떤 특정한 한 컨텐츠에 구속되지 않는다.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 머물지 않고 어떤 그 내용이든지 다양한 그런 내용을 품을 수 있는 채널이 된다. 사실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한 가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부동산도 보여주고 제 일상생활의 브이로그도 보여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철학도 말할 수 있고 문학을 얘기할 수 있고 인문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을 품을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 조르바라는 이름 속에. 어떤 다른 내용들을 넣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조르바가 뭘 하든 자유다. 그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개인 브랜딩 작업을 할 때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채널도 17만 가까운 구독자가 생기고 성공한 채널이죠. 산골에서 60대 늙은이가 16만, 17만 이런 그 큰 채널을 일으켜낸 거는 성공이라고 뭐 봐야죠.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게 역시 조르바라는 이 브랜딩에 도움을 크게 받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뭐 제 이야기지만 이런 기르지 않는 농부라든가 조르바라든가 이런 브랜딩은 지금 성공 사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요. 뭐 사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강점을 가지는 어떤 요소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이름을 짓고 그거를 잘 기억시키기 위해서 애써라. 이게 개인 브랜딩 작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그런 뭐 나는 건강한 고구마를 생산한다 그러면 건강이 고구마라든지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재밌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름과 자기가 팔고 있는 이 상품이 다른 경쟁 제품보다 더 낫다는 점을 각인시킬 수 있는 특색 있는 그런 요소들을 포함시키는 그런 이름을 만들고 그거를 널리 전파해라. 이게 개인 브랜딩 전략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시기 전부터 시골에 가자마자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계속 처음에는 조금씩 알려지겠지만은 점점 그 좋은 요소들을 잘 보여줌으로 해서 그 브랜드도 더 강력하게 구축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조르바 채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제가 계속 어떤 같은 이미지로 조르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점점 그러면서 조르바는 어떤 인간이다. 조르바 채널은 어떤 채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제가 어떤 방송을 하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게 그런 힘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을 팔든 가서 뭐 그냥 고추밭을 만들어서 고추를 만들어서 팔더라도 개인 브랜딩 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고추밭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뭐 로고든 이름이든 이걸 알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시골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